자, 다음에는 우리가 비트코인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요새 비트코인 아주 핫하죠? 대박 났어요. 대박. 네. 그래요? 가격도 많이 올랐다 그러던데. 네, 맞아요. 1년 만에 10배가 올랐어요. 10배가. 아, 모태 집사님 중국에 있을 때 그거 샀어야 되는 건데. 그거 아니래요. 그죠? 처음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가격하고 지금 10년이 지났거든요. 100만 배가 올랐대요. 100만 배가 뭐예요? 1달러의 비트코인을 산 사람이 네. 지금 작년인가? 8,000불이에요. 지금 8,000불. 6,000달러. 아니 지금 8,000불이에요. 지금 지금은 보통 지금은 또 8,000달러로 올랐대요. 네. 그러니까 엄청난 거죠. 일단은. 제가 옛날에 그거 살라 그랬었다니까. 근데 왜 안 샀어요? 근데 그 싸이월드에 도토리 개념으로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닥 틀린 건 아니지 않아요? 그런가? 네. 그래서 한 약간 10개 정도 살까? 뭐 이렇게 하다가 뭐 돈 내고 사는 거 좀 아까워 해가지고 그때 어떻게- 모태 집사님이 비트코인을 샀으면 우리랑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죠? 아 그랬을까? 네. 그런가? 그때 10개만 샀어도 지금 이 그렇죠. 자리에 없나? 네, 이 자리에 없죠. 이 자리 이렇게. 이 자리에 있긴 있는데 다르게 있겠지. 그치. 네. 내려다보고 있겠지.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돈복이 없어 돈복이. 돈을 비껴가는 사람이 있대요. 맞아요. 근데 비트코인 하는데 네. 이 비트코인이 일단 가상화폐라는 건 알아요. 저도. 예. 예.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는 게 뭐냐면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만든 온라인 가상 화폐예요. 아까 전에 작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그 블록체인이라는 게 뭐냐면 가상 화폐 내역을 이제 기록하는 장부거든요. 그러니까 거래 내역. 네네네. 네. 그러니까 네. 돈을 보내고 받고 뭐 이렇게 그렇죠. 한 거래 내역을 그거를 이제 그 조그만 블럭 안에다가 그러니까 표현이 블럭인데 그쵸. 예. 예, 집어넣는 거죠. 네. 근데 이거는 이제 해킹 방지용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고, 네. 일단 비트코인은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쓴 프로그래머가 개발을 해서 네. 2009년 1월에 이제 이 프로그램 소스를 배포하게 돼요. 예, 그래서 중앙은행이 없어요. 중앙은행이 없이 이제 전 세계적인 범위에서 P2P 방식으로 개인들 간에 자유롭게 송금 또는 금융 거래를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네. 예. 이렇게 돼 있는데 비트코인이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코인 생성이라는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는 코인 생성이라는 옵션을 선택해서 소프트웨어를 구동하는 누군가가 이제 구체적으로 블록을 생성해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런 블록들을 숨겨놨단 말이에요. 비트코인을. 그래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채굴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채굴할 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거가 아니면 이미 채굴된 화폐를 살 수 있는 방식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채굴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왜냐면 네, 이 다 채굴을 됐다고 뭐 그런 얘기 다 있더라고요. 되기도 했고, 그리고 이 채굴을 할 바에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온다. 그러니까 그 채굴하는 기계를 봤더니 그 규모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 저거 하는이 차라리 사는 게 낫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고 팔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이제 이게 자신이 생성하는 블록에 다른 이들이 거래 내역을 포함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제 수수료를 자발적으로 지불을 하면서 거래 속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무슨 소리인지 전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그런 디테일한 거는 모르셔도 돼요. 네, 모르셔도 된대요. 네, 어려운 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예, 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건데, 일단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래 수단이라기보다는 약간 금이나 보물 같이 이제 이런 걸로 보는 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네. 거라는 거죠. 제일 이제 논란이 되는 거는 비트코인이 화폐냐, 가상 그렇죠. 화폐냐, 온라인 화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얘기는 뭐냐면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아, 화폐가 아니다. 화폐가 될 수도 없고 돼서도 안 되고 그러면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기 때문에 예. 그런 게 아니라 부동산이나 증권이나 그 다이아몬드나 황금처럼 어떤 그 화폐의 가치는 있지만 실제로 화폐는 아닌 거야.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비트코인은 화폐가 아니다라고 대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이제 표철민이라는 분이신데 네. 대표인데 이분은 이제 비트코인을 제가 아까 전에 말한 것처럼 황금이나 보물 같이 보는 게 일반적인 것이다. 자연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비트코인이 거래수단, 그러니까 화폐가 돼버리면 국가에서 개입하게 되고 그러면 발전 가능성이 이제 없다는 거죠. 예. 근데 국가에서 이제 개입을 한다는 거는 예전에 무슨 베네수엘라 같이 화폐가 망한 나라나 뭐 이런 예가 있기 때문에 개입을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이게 화폐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식으로 도용되는 케이스가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트코인은 화폐의 기능을 갖고 있지만 그러니까 화폐 서울에서 지금 25군데 정도에서 쓸 수 있대요. 근데 실제로는 뭐 한 15군데에서 쓸 수 있는데 그것도 최근에 어떤 기자가 비트코인으로 이게 한 40만 원을 사가지고 그걸 실제로 결제를 요청해 봤는데 자기가 처음으로 결제하는 사람이라고 대부분의 장소에서 그랬대. 그러니까 실제로 화폐로 통용되는 건 아니에요. 그쵸. 쓸 수도 없고. 예. 그래서 화폐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우리 뭐 아까 전에 조나단이 얘기했듯이 뭐 25곳인가 이제 화폐로서 이제 이렇게 사고 팔 수는 있지만 근데 화폐는 아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사고 팔 수 있는 기능이 없는 건 아니니까 가치가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비트코인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블록체인이라고 하는 기술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 나머지 비트코인 한 1000종류가 있는데 그게 화폐 가치가 한 8조 정도 되고 6조에서 8조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합쳐서 지금 모든 가상화폐에 대한 그 가치가 20조 지금 추산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재밌는 게요.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은 이 가치가 어디 있냐면요. 이렇게 황금이나 이런 것처럼 이 가치는 있어요. 분명히 가치는 있는데 실제로 화폐로서는 거의 가치가 없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를 누가 지금 80% 정도를 중국 사람들이 갖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의 지금 전 세계의 지하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세요? 모르는데요. 몰라요. 한 해 유통되고 있는 전 세계의 지하 경제가 100조 정도 된대요. 특별히 우리 4대 나라에서 있는 암흑 그 마피아 지하 경제를 운영하는 그 사람들이 유통되는 돈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하고 미국 이 네 나라가 움직이는 돈만 지하 경제가 100조예요. 그러니까 이 블록체인 기술이라는 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러시아에서 잡혔어요. 그 내 모든 재산이 하루아침에 다 국가에서 가져갈 수 있잖아요. 중국도 지금 그러고. 그런데 내가 어찌든 살아남아서 미국으로 건너갔어요. 손에 가방 하나 들고 미국으로 건너갈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으로 그 돈을 갖고 있으면 내가 아무런 것이 자료가 없어도 미국에 가면은 내 비트코인을 거기서 환전할 수 있는 거예요. 돈으로. 그 가장 누가 이게 필요로 하냐면요. 어둠의 그 지하 경제를 움직이는 사람들이 가장 이 화폐를 필요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에 만들 때도 아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오르냐, 비트코인 가격이 어느 정도 오를 거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그냥 생각은 한 지하 경제에 한 해 유통되는 지하 경제 전체 규모의 반 정도가 오면은 그게 가장 최고가가 아닐까. 그때부터는 이제 폭락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이 돈을 필요로 하는 거예요. 북한의 그 사람들도 사실은 달러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김정은한테 반동분자로 물려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날 수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런 비트코인이 가장 적합한 거죠. 또 우리나라에도 비트코인 필요로 하는 사람 많죠. 지금 우리 탐사보도에서 나오는 것처럼 제3세계의 그 솔로몬 제도나 이런 데를 통해서 유령 회사를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자금을 그런 식으로 이제 세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대기업이나 그런 사람들의 가장 유용한 자금을 세탁하는 방식이 이 비트코인인 거예요. 우리 각하께서 제일 비트코인을 필요로 너무 할 좋아하실 것 거예요.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에 조 단위로 옮기는 사람들은 이 돈을 이 비트코인만큼 좋은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그 이런
범죄들이 되게 많아요. 뭐 왜냐하면 비트코인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익명성이에요. 예. 그러니까 거래하고 거래받고. 거래 내역은 나오는데 거래 예. 소유주는 그러니까 보이지가 않아요. 그렇기 수가 때문에 없어요. 탈세, 돈 암시장, 세탁. 그리고 돈 세탁, 음. 또 불법 채굴, 그러니까. 거래소 사기도 있어요. 최근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소 사기가 많아졌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해킹, 그리고 세금,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는 합니다. 비트코인이.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핫하긴 하지만 아직도 저도 좀 생소하거든요. 비트코인. 그러니까 그렇죠. 예, 가끔씩 저한테 이렇게 뭐 날라오는 뭐 문자가 있어요. 왜 날라오는지 모르겠지만 비트코인 사래요? 아니 누구누구 뭐 비트코인 뭐 얼마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익 부분을 알려주는 네,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난 도대체 이게 뭐지? 사기인가? 그냥 다단계인가? 그냥 그러고 말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걸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긍정의 분위기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제가 볼 때는 자본주의를 모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비트코인이라는 게 정확하게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사행성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하나의 그 하나만을 주시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첫 새로운 어떤 가능성에 대한 문을 연 거거든. 방향성을 제시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가 어떻게 자본주의 시스템하고 연결되냐 그게 중요한 거는 사실요. 사카모토가 이거를 처음 만들 때 비트코인을 개발할 때가 리먼 브라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였어요. 리먼 브라더스가 어떻게 터졌냐면 미국의 네 번째로 큰 은행이에요. 얼마의 그 부도가 났냐면요. 100조 달러예요. 100조 달러가 부도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팔았냐면 빚이 아니라요. 그러니까 대출금을 은행이 대출을 해주잖아요. 주택담보대출로 대출을 해주는데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조금 다른 양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대출에 대한 그것을 계약서를 근거로 해서 그걸 10장, 100장씩 묶어가지고요. 다시 그것을 보험을 팔고 그것을 다시 또 묶어서 보험으로 팔고 2중, 3중으로 계속해서 보험을 팔고 그래서 그 빚을 만들어낸 거거든요. 그게 이제 한순간에 빵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은행들이 갖고 있는 담보대출의 뭐 비율이나 이런 거랑은 비교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리먼 브라더스 사태 터지고 나서 이 실물 화폐에 대해서 부정적인 사람이 이 개발자가 이 기존의 이 자본주의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의 대안으로서의 이 가상화폐를 만든 거라는 거죠. 그 이후에 개발이 들어가가지고 그 2009년에 만들게 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사실요. 기존의 은행이 빚을 만들어내는 과정에 새로운 또 다른 길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본주의의 기본적인 시스템이요. 빚을 통해서 운영된다 그랬잖아요. 네. 지금 블록체인 기술로는요. 이 빚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론상으로는요. 무한대의 빚을 만들어내서 화폐를 만들어낸 다음에 이걸 계속 찍어내는 거예요. 블록체인 기술로. 그러니까 그러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또 다른 성장에 대한 길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엄청난 자본주의 시스템의 새로운 계기가 만들어지는 거죠. 마치 처음 인터넷이 나왔을 때의 그 인터넷이 나오면서 코스닥 시장이 코스닥이라는 시장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야후, 구글, 형체도 없는 이런 회사들의 가치가 막 수십조 달러 이렇게 막 만들어지잖아요. 네. 실물화폐에서. 그런 것처럼 지금 똑같은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때문에 지금 어마어마한 화폐적인 가치가 실물 경제에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실존하는 가치는 아닌 거예요. 그냥 숫자상으로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지금 경기 자체를 전체 전 세계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좋은 거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본주의가 다시 또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을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그 투자 상품으로 괜찮아요. 보험 상품 파는 것 같은데. 얼마까지 갈 것 같아요? 지금 8,000불인데? 비트코인은 이제 근데 첫 번째 비트코인 거래가 예전에
몇 년 전이지?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피자 2판을 가져다 주면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을 주겠다고 해서 진짜 누군가가 피자 2판을 가져다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한테 비트코인 1만 비트코인을 줬어요. 그게 현 시세로 500억이에요. 예. 100만 배 올랐다니까, 예. 100만 배. 현 시세로 500억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기적으로 갈 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금이나 광물 같은 것들의 그 가치가 높아지는 거는 그만큼 희소성이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희소성이에요. 그러니까 네. 네덜란드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의 거품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만들어진 사건이 튤립 사건이잖아요. 튤립의 가치가 100만 배까지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지금 그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예요. 100만 배가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라는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거품이라는 게 만들어져서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거품이 만들어지잖아요. 가치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는데 그 가치가 100만 배나 지금 거의 8년 동안에 100만 배의 가치가 오른 거는 이 비트코인 외에는 없어요, 지금. 그렇죠. 설계가 됐을 때부터 이미 한정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100년 후인 2010, 그러니까 거의 100년 후이죠. 2140년까지 2100만 개까지만 채굴이 되도록 설계가 돼 있대요. 이제 더 이상은 없는 거예요. 그럼 현재까지 2017년 현재 그때까지는 1650만 개가 채굴이 되어 있는 상태래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 기준이니까 더 채굴이 되어 있었겠죠. 그러니까 아마 지금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죠. 예.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화성, 달, 인간이 이 외계별에 가서 살잖아요. 그러면 화폐 결제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전 세계를 하나로 묶는 이 시스템을 만들려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캐나다 달러랑 통화 스와프 맺은 거 아세요? 그랬어요? 아, 그래요?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그게 무한대로 맺었어요. 오. 일정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없어요. 그래서 대금을 지불 못해요. 그러면 캐나다한테 100조를 말하든 1000조를 말하든 그 돈을 다 꼬을 수 있는 거야. 캐나다 달러로. 근데 캐나다 달러는 지금 거의 그 준 기축통화에 속하거든요. 그렇죠. 준 기축통화. 그러니까 어느 공항을 가든 캐나다 달러는 표기돼 있잖아요. 네. 미국 달러만큼의 가치는 없어도 준 기축통화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 일본 엔처럼. 그래서 그거가 대단한 사건인데 사실은 뉴스에 잘 보도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지금 통화 스와프를 모든 나라들이 맺어가면요. 결국은 화폐가 다른 거에 대한 이 불편함을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거라고요. 그럼 당연히 어떤 식으로든 전 세계에서 공통으로 통용되는 어떤 화폐들이 만들어지는데 그게 블록체인이라고, 그게 비트코인이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네. 블록체인의 기술로 만들어진 어떤 그 가상화폐가 될 가능성이 높죠. 굉장히. 그리고 이 달에서도 만약에 뭔가 결제할 일이 있으면은 그렇게 결제하지 않을까요? 달러로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블록체인이 되게 재밌는 애예요. 개념을 좀 확장해야지만 블록체인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용자가 공유하는 공공거래 장부의 보안 기술이거든요. 여기서 모든이라는 건 진짜 전 세계 모든. 그러니까요. 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기술이긴 하죠. 해킹할 수 있을까요? 아니 원래는 해킹은 안 되게 만들어졌다는데 거래소가 없어지는 수가 있다는데요? 이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한번 해킹 당했어요. 아. 그래서 폭락한 적이 있는데 보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이론상으로는요 거의 해킹하는 게 불가능해요. 왜냐하면요 이게 블럭으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만약에 이거를 한 블럭은 해킹할 수 있지만 전체의 이 단위를 해킹하려면요 해킹하는 쪽에서도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은 거의 한 국가 전체의 시스템을 운영해야지만 해킹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3조의 가치가 있다. 12조 정도 가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해킹하려면 거의 1조. 근데 이거를 누가 그런 비용을 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한 천재적인 해커가 해킹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어떤 한 블럭은 해킹할 수 있어도
이 돈 화폐 전체에 대한 해킹은 불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이론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정도의 비용을 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레니움 같은 경우에도 초기 단계였으니까 누군가가 잠깐 해킹을 할 수 있었던 거지. 그게 이제 가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거래가 되고 막 이게 복잡해지면요. 이론적으로는 이게 해킹 불가능한 거야. 블록체인은. 그래서 사람들이 더 이 기술에 대해서 굉장한 가치를 부여하는 거야. 왜냐하면 이론상으로는 거의 해킹이 불가능하거든. 우리나라는 지금 이거에 대해서 법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규제 법안이 모든 나라가 다 있어요. 미국도 있고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거에 대한 규제에 대한 법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식으로 만들어진 법안이 없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서 많은 투자를 받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 중소기업이나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한테 블록체인을 이용한 어떤 그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달라고 오도가 굉장히 많이 들어온대요. 우리나라에 지금. 그래서 투자금이 몰리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나라로 지금요.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으면은 이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에 대한 어떤 다른 식의 아이디어들을 실제로 이 도시 시스템 안에 적용할 수 있는 거를 한국이 가장 적합하다는 거죠. 서울을 중심으로 한 2천만의 이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 시스템 안에다가 가상화폐를 접목해 볼 수 있는 걸로 한국이 적합하지 않냐. 보통 전문가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럴 때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 어떤 이런 거 다른 나라에서 다 만들었으니까 우리나라만 법안을 만들지 않는 게 제가 볼 때는 우리는 이익이죠. 계속 안 만드는 게 저는 이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민주당 박용진 네. 발의를 했네요. 규제 법안인가요, 그게?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가상통화 거래소 인가제에서 규제 법안을 발의했고요. 통과됐나요? 발의만 했지 통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발의라도 돼 제가 볼 때는 이 법안이 통과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우리나라로서는 우선 이익인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규제를 하면 우리나라는 우선 규제를 안 해보는 거야. 그러지만 돈이 우리 쪽으로, 그러니까 이게 한쪽으로 몰리는 것처럼 웅덩이 효과가 일어나서요. 돈이 우리 쪽으로 몰리는 거죠. 그러나 충분히 모이면 그때 규제안을 만들어도 돼요. 나도 비트코인을 사봐야 되나? 얼마까지 오를 것 같아요? 아니 근데 지금 이거는 8,000불인데 저는 예상하기로는요. 12조의 가치가 있으니까 한 50조까지는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보다 한 3배 정도는 더 오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8,000불에 3배? 네, 24,000불에서 얼른 사야 되네, 그럼. 3배까지 그러니까. 오른다니까. 또 이 방송 듣고 또 사신 분들도 막. 근데 내가 볼 때는 떨어질 확률도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게 큰 손들이 팔기 시작하면요. 그렇죠. 대량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팔면 그냥 폭락이에요. 이미 글렀다. 이미 네, 그쵸? 좀 늦었어요. 이미 지금 늦었어. 리스크가 너무 커. 사지 마세요. 네. 그러니까 결론은 사지 마세요. 오히려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비트코인을 또 다른 가상화폐를 만드는 게 더 빠를 그러니까 거예요. 만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우리도 하나 만들죠. 근데 또 그래서 짝퉁 화폐도 있대요.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이 사는 비트코인 것도 같은 조심해야 종류가 될것 같아. 1,000개예요. 지금 나온 것만 1,000개 종류의 가상화폐 종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레늄하고 비트코인인데 종류로는 1,000개가 넘어요. 지금. 그러니까 논리 이게 뭐 내용상으로는요. 어떤 것도 가능한 거예요, 사실은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증권, 주식. 하다못해 내가 치킨집을 만들더라고요. 이 치킨집에 대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내 집에 대한 주식을 발행할 수도 있어요. 물론 사준 사람이 있으면. 이론적으로 그렇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어떤 주식이나 증권을 만드는 건요. 이 블록체인 기술이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요. 비용이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주식시장에 상장을 하거나 그러려면은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요. 한 1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게 간단하지 않아요. 그 심사 통과하기도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비트코인으로 만드는 거는 되게 쉽다는 거죠. 그러면 조나단이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신앙터치 주식을 그렇게 해서 파는 걸로. 파는 걸로 그거 해요. 좋네. 네. 조나단도 같이 아니, 파는 미래가치가 걸로. 있을까? 네? 미래가치가 있을까? 미래가치 있죠. 미래가치는 모르겠지만 일단 팔아보세요. 어디서 약을 팔고 있어?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제가 결론을 네. 좀 내고 오늘 좀 마무리 줄까?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 공부를 좀 같이 하자. 네. 그리스도인이 너무 모르는 거는 자랑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본주의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그 자본주의를 공부하는 방식이 주식시장과 주식을 이해해야지만 자본주의 시스템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본주의라는 거는 이 인플레이션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인플레이션은 언제나 정부라고 하는 정부의 통제 가능성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정부가 통제 가능성을 넘어버리면 김영삼 정부 때처럼 IMF 터지고 막 그런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언제나 통제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리가 오르고 경제 성장률이 올라간다는 거는 굉장히 좋은 현상이라는 걸로 받아들여야 돼요. 돈 벌 기회들이 막 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거를 정부가 얼마나 투명하고 일관성 있게 통제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정치적으로 안정이 돼야지만 신뢰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그 과정 안에서 비트코인이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비트코인은 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무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실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통해서 자본주의라고 하는 시스템이 어떻게 더 부와 이 거품과 인플레이션을 만들어낼 수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 비트코인을 사라는 게 아니라요. 이 비트코인을 좀 공부를 해야 되는 게 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 자체를 앞으로의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 어떻게 이 사회를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예측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자료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은 블록체인 기술을 좀 이용해서 뭔가 새로운 회사도 해볼 수 있고 새로운 사업도 해볼 수 있는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젊은 사람들이든 또 실제로 주식을 투자하는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대안과 기회를 줄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셨는데 저희도 뭐 이제 조금 알 것 같은데 청취자 여러분들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네, 더 궁금하신 거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네. 아시는 분들도 댓글 달아주셨으면 네. 좋겠어요. 네, 신앙터치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